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민국 정보보안업계 1세대 주자이죠. 백신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기업, 바로 알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오늘 바로 이슈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국영기업 SITE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과 이 사이버 보안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 이러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이슈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현재 이 안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죠. 바로 보안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이 안랩의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말씀 나눠볼게요. 바로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 보시면 K보안도 글로벌 간다. 알랩 사우디 국영기업과 합작사를 세운다는 헤드라인의 이슈였습니다. 24년도 4월 1일 아침 8시 33분이니까 오늘 장 시작 전에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한번 좀 보시면요. 사우디 공공기관과 기업에 알랩의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SITE 벤처스라고 해가지고 알랩의 지분을 10% 인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한번 요약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놓고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공급 국영기업인 SITE와 같이 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현지 법인, 합작법인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JV는요,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조인트 벤처의 약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SITE에 관련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체 역량과 이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통합, SI죠, 또 인재 육성 등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알랩이 25%의 지분, 그리고 SITE가 75%의 지분을 각각 나눠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합작 법인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클라우드 및 AI 기반 SaaS형 보안 위협 분석 플랫폼인 알랩 XDR 명사죠. 이 제품과 네트워크 보안 제품 등을 제공을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고, 이 추후엔 생성형 AI 보안, 챗 GPT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생성형 AI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OT, 운영 기술 보안 등 이런 좀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을 할 계획이다,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공시작 고객뿐만 아니라 이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SITE의 100% 자회사인 SITE 벤처스라는 곳에서 알랩의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이 투자 금액은 6월 27일 날 납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좀 정리를 한번 좀 도와드려 보자면, 결국에는 이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알랩이 사우디 시장으로 진출을 했다, 이렇게 이 결과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안 사업, 이 보안 산업 자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들 AI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요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정확히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는 아직까지 좀 잘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리를 아마 알고 계신 거고, 시리야 뭐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뭐 음악 켜줘, 이렇게 하면은 아이폰 자체 안에 탑재가 되어 있는 이 시리라는 이 AI가 뭐 오늘의 날씨를 알려준다거나 내일 날씨를 알려준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재생시켜 준다거나 등등등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AI 수준이 아니라 생성형 AI라 해가지고 기존엔 우리 인간들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창의성이라는 영역까지도 지금 현재 이 AI가
완전히 새롭게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엔 없었던 이 독창성까지도 겸비를 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는 요 안에 생성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챗 GPT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텐데, 이렇게 일반적인 AI 수준에서 이 생성형 AI로의 이 탄생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AI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일반적인 양의 데이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그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성형 AI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 같은 입장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어떠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나 뭐 USB 보조기억 장치들, 이런 것들 너무 사이즈가 작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아니라 이젠 이 뭐랄까 저장 용량이나 저장 공간 등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자. 그거를 여러분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우리 여러분들 네이버 마이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도 이러한 방대량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이 탄생해요. 그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까 이 태초의 AI, 뭐 아이폰으로 제가 예를 들었죠. 시리를 예를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와 TV, 뭐 에어컨 이런 것들도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요. 그거를 IoT라 부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죠. 자, 지금 제가 대표격 되는 것만 지금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 건데,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요. 이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이 AI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찾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소스로 녹여서 그거로 이제 기반을 만들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일단은 학습을 하고 본다는 건데, 그거를 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 안은 여러분 100% 정제가 된 데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우리만의 개인정보, 그리고 기업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뭐 어떤 뭐 맛집으로 예를 들면 뭐 레시피, 그리고 뭐 기업들만의 뭐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게 결국엔 이 어떤 기업의 기술력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녹아들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착한 사람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예를 들면 해커, 이런 해커 집단에서 이 생성형 AI를 악용을 하면서 국가 대 국가 간 안보 있죠, 안보. 어떠한 안보를 위협할 만한 해킹 공격과 더불어서 어떠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방화벽이 됐든 어떤 이 보안 시스템이 됐든 이런 것들 뚫고 해킹을 시도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켜야 할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보안 산업 또한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필요성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일정 규모의, 그러니까 즉 중견기업 사이즈 이상이 되는 기업들 보시면요, 뭐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IoT 다 되는데, 이제는 이런 거 다 이뤄놓고 나서 이젠 보안까지도 신경을 쓰는 시대에 왔어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 즉 보안 시장이죠. 이 보안 시장 관련된 마켓 사이즈, 즉 시장의 규모에 대한 전망입니다. 보시면 2024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 지금 현 시점에선 여기 단위가 여러분 빌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10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63이면 약 6.3억 달러. 그것을 우리 한화로 지금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8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약 8천억 정도의 규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요게 5년 뒤에, 약 5년 뒤에 2029년도엔 1.19 빌리언 달러,
즉 12억 달러 규모죠. 요거 곱하기 2배다 보시면 돼요. 1조 6천억 원 규모이다. 이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약 5년 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시장적 캐파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CAGR 13.78%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매년 앞으로 5년 동안 13.78%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장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 사이버 보안 시장 관련된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의 이 시장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널스 아메리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사실 수치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연평균 성장률 CAGR만 한번 좀 보셔도요. 글로벌적으로 약 10.6%씩 매년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걸 이렇게 좀 막대 그래프로 이 수치를 나타내면 850.17 즉 근데 이것도 단위가 빌리언 달러죠. 이거는 8,500억 달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면요 114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는 1140조 원의 규모로 2029년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수치이다. 엄청난 수치죠 여러분. 방금 보셨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비슷합니다. 얘네는 2028년도에 약 848억 달러를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러한 이런 수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고 예상치이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중요치 않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사업이 앞으로 커 나갈 것이냐, 우상향하느냐, 이 방향성인데 지금 대부분의 거의 모든 글로벌 조사 기관에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앞으로도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사이버 정보보호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목표를 한번 보시면요. 2017년도까지 약 세계 5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이고요. 27년도까지 시장 규모는 약 우리나라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주도 산업이다 그러면 단연 AI를 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I 안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요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장에서도 요 AI 관련된 산업과 또 반도체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지금 그 해당 나라의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주도 산업인 거는 변치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이 AI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똑같이 보안 산업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구조를 우리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 세간에 막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 AI 시장 지금은 이제는 좀 고평가다 또 반도체도 고평가다라는 말이 좀 많죠. 근데 아직 이 보안 관련된 산업은 뭐 고평가 저평가 할 거 없이 보통의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고 있진 않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좀 같이 보시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차트는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었던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죠. 자, 21년도 요 말부터 해가지고 안철수 씨가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한다 이러한 소식이 있었죠. 이때 당시.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폭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1월달 들어오면서 안철수 씨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를 돌파를 해요. 자, 그때부터 이때 역사적 최고가인 21만 8,500원 터치를 하고 내려왔던 때였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안철수 씨가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선 후보 단일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쭉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안철수 씨와 나경원 씨 그리고 김기현 씨가 여당 당대표 대결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안철수 씨께서 다시 한번 유력하다라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까지는요 정치 테마주였어요. 정치 테마죠. 이 어떠한 종목, 그러니까 즉 이 기업에 대한 사업성과는 좀 완전 다른 흐름이었죠. 완전히 별개인 흐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차트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분석하는 데는 의의는 없고요.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 이 정치 테마를 벗어 던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심각한 박스권 흐름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들어서부터 AI 산업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러면은 오늘 우리 영상에서 배운 것처럼 보안 산업 또한 중요하겠네. 그러면서 이 답답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이제는 이 박스권을 요 아래가 아닌 지금 여기 근처에서 이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권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지금은 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오늘 이러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여러분 시가가 7.91% 상승으로 장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이 재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한다는 이 재료 자체가 그렇게 큰 재료다라고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이 장시작부터 쭉 밀리면서 지금 현재는 약 68,5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께 좀 단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라인과 저항 구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지지라인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이 파란 색깔 선 보이시죠? 요게 11선입니다. 11선. 이게 지금 이 알렙 같은 경우에 11선을 어느 정도 좀 추종하면서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선 위에서 놀 때는 계속해서 이 1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때부터 1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이 11선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성공했을 때는 또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탈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저항에 밀리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11선 하회를 하면서 저항에 밀리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요거 한번 돌파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1선 주가 라인 딱 그거 보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도 겹칩니다. 요 라인이 약 67,000원 근처여서 요 67,000원 근처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선을 좀 그어보니까 약 72,800원 약 73,000원 요 근처로 좀 보이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시가 기준 고가 기준 해가지고 72,500원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 구간에서는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현재 아래 계신 분들 있죠. 요 분들께서는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매도세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박스권 상단 부근 근처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입장에선 본전 심리 매도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전날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약 2.69% 지금 현재 상승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꼬리 달리면서 좀 어느 정도는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나마 좀 고무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11선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1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21선 위쪽으로도 올라와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노란 색깔 박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매물대입니다. 지금 요 차트 안에선 요 구간의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있는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매물대 아래에서 이렇게 하회하고 있었을 땐 이 매물대 구간 자체가 많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승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땐 요 구간에서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위에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봐야 좀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 11선과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데 성공했고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 지금 현재 걸쳐 있다는 것 자체가
요 밑에서 지지부진했을 때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와 주었을 때 같은 힘이어도 상승하는 상승폭이 조금 더 많게끔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다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러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절대 저 또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저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